첫 번째 가볼까요? 예. 승리 발언 재조명. 자,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으로 캄보디아가 잠시 후 자정을 기해서 여행 금지 구역이 되는 이 와중에 이 사람의 이 발언이 새롭게 재조명, 재평가되고 있더라. 영상 만나보시죠. Bang, bang, bang! Yeah! Be back, be back! Now I can say,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One day bring the G-Dragon to here.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 캄보디아. 네, 최근 가장 중한 사안이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서 한 발언이 재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 승리, 영어로 내가 지인들한테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더니 위험하지 않냐, 국가가 잘 살지도 않는데 왜 가느냐고 하더라 라면서 이거나 먹어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가 캄보디아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속 배경에 쓰여진 문구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여기를 운영하는 주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승리가 범죄단지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없지만 논란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와 함께 또 캄보디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 있다고요? 자, 그 사람이 황화나 씨입니다. 이 사람 박유천 씨 부인이죠. 그리고 남양유업 외손녀입니다. 창업주 외손녀로서 마약 사건에 휘말려서 2019년도 집행유예를 받고 약혼요? 예,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후에 나중에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태국으로 도피했다는 또 정황이 있어서 인터폴 수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목격담이 속출되는데 태국의 고위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상류층 인사들하고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강제 이산 가족. 자, 온라인에서 한창 갑론을박 중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하나둘 기차에 올라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혀버렸네. 나 타야 되는데. 자, 승객은 당황 그 자체 그대로 얼음. 자, 그렇게 기차는 삐삐 출발. 엄마 어떡해. 발만 동동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야속하게 저렇게 떠나갑니다. 송 변호사님. 네. 아니 딱 봐도 가족 같은데 KTX가 갈라놔 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가족이었고요. 부산역에서 출발하던 기차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했지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닫혀버렸기 때문에 두 명은 타고 출발했고 네. 나머지 가족들은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상 가족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영상 게시자가 한 말이 논란입니다. 뭐냐면 예. 기차 출발 시간이 9시 26분이었다. 그런데 문 닫힌 게 딱 그 시간, 바로 9시 26분에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 여러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지금 가족들이 지금 있는데 정해진 시각에 정시에 예. 출발했다. 다시 좀 열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왜 정시라는 걸 왜 정해놨느냐. 저런 게 쌓이면 연착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초 후에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족이 이제 헤어진 상황이고 이 지금 아마도 KTX 입장에서 아니면 저 옆에 사실 다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무원들이 있는데 착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정지시키고 다시 문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도면 좀 우리 인정상 가족들 함께 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1분도 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내가 뭘 본 거지? 그렇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상황.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식당 테라스에 앉아서 탁 트인 하천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 저기서 포착된 모습. 속옷까지 홀라당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나는 자연인이다 낚시 중인 저 남성. 혹시 여기 지금 무인도 김씨 표류기 아니면 캐스트어웨이? 충북 옥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제보자의 가게 뒤쪽에 큰 하천이 있대요. 이 하천을 가게를 통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 좀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게를 따로 이용하진 않았고 가게 옆쪽에 난 길을 통해서 하천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가게에 있던 여성 손님이 막 비명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남성 중에 한 명이 저렇게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테라스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였던 겁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두 남성에게 가서 막 타이르니까 옷을 입고서 곧바로 짐을 싸서 바로 나갔다고 해요. 제 제보자, 가게 손님이 남성의 나체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대체 왜 옷을 저렇게 다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혹시나 보복을 하진 않을까 봐 무서워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화장실 세면대에 가득 쌓인 빨랫감. 자, 이 옷들의 주인은 바로 저 여성. 자,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쓱쓱 시원하게 샤워까지 한 큐에 끝내고 예. 가정집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게 니들 방송까지 할 일이냐? 죄송합니다만 여기 제주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집인지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제보자께서 어떤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도 감고 빨래까지 하길래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 직원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나와서 저 여성이 차고 온 차를 보니까 렌트카도 아니더래요. 그럼 본인 차면 관광객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인사가 불러온 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인 것 같아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70대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에 같은 동 이웃인 한 젊은 아이 엄마와 마주쳤어요. 서로 얼굴은 알지만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는 아니었죠. 아이 엄마가 절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예? 방금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네,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매너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유.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별꼴이야 진짜. 그렇게 저를 쌩 지나치더니 앞에서 만난 다른 이웃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뒤에 두고 걸으며 수근수근 제 흉을 보더랍니다. 제가 얼마 전 관절 수술을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답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딸뻘되는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아이 엄마와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예 하셨대요. 사연자가. 그랬더니 인사를 했으면 제대로 받아야지. 약간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번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성입니다. 아니 아기 엄마, 내가 올해 7학년 5반이요. 귀가 잘 안 들려. 그리고 내가 낯을 좀 가려서 그런 건데 인사 좀 제대로 안 받았다고 아빠 뻘되는 노인네한테 그렇게 잡아먹듯 달려들면 어떡해. 요즘 사람들 정말 짜증 지대로다 동그라미.
자 다음은 아이 엄마예요. 어머머머 아빠 우리 아빠 안 그래요. 낯을 가리시든 말든 내가 할아버지 성격까지 알아야 돼. 난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쉬운 줄 아셔. 아니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될 걸 갖다가 뭐가 어렵다고 사람을 무시하길 그렇게 무시하셔. 정말 별꼴이야 엑스.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아이 엄마가 인사를 한 게 잘한 거죠. 네, 주변의 어른한테 인사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건데 인사는 인사로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연자가 뭐 똑같은 인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사를 하든 그걸 잘 긍정적으로 최대한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불만을 갖는다면은 애초에 인사한 취지가 뭔지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교수님 근데 속으로는 좀 기분 나쁘시긴 할 것 같아요. 그 엄마가요? 아니 그래도 저는 나만 나쁜 사람인가? 네, 나만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 저는 이럴 수도 있죠. 어르신께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냥 편찮으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또래의 엄마나 또래의 아빠가 그랬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한참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가 따박따박 이렇게 따질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군요. 저만 나쁜 놈인 걸로. 자, 박 변호사님. 마찬가지예요. 예. 좀 할아버지로 보이고요. 70대 이상이고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몸도 조금 고관절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성분이 약간은 자기 기준이 강한 것 같아요. 딱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똑같이 하면 좋지만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대답을 아예 안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어르신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대체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부정정님께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받아주면 많은 거죠. 뭐라 하기에는 세상이 좀 무섭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까 양 앵커가 그 2편 저편 그 상황극 하실 때 있잖아요. 신토부리님이 아니 원보님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짜증 지대로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사실 고증이 잘 안 됐다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